오랜만에 김정호 TV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표류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걸 돌파해 나갈 건지 같이 한번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제가 검토하고 준비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활주로 배치도가 국토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했던 그 기본 설계 안 그림입니다. 어떻습니까? 왜 바깥쪽에 저렇게 기역자형으로 그냥 오목한 부분을 방치했는지, 그리고 왜 활주로가 연대봉 내해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반면에 H자형 여객 터미널은 왜 바깥쪽으로 또 치우쳐 있는지, 이것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어떤 이면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본 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기를 24개월, 22년 연장 요구했고, 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사비도 적어도 1조 원 이상 인상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국토부는 입찰 조건, 계약 조건 위반이기 때문에 거부를 했고요. 그러나 현대건설은 한사코 그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불허하자 끝내는 계약 포기, 사업 철수까지 선언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을 비롯해서 경남, 울산 시도민들도 모두 다 분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기다렸는데 더 지연되고 그 29년 말 개항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 또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무책임하게 국책사업을 자기 요구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한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거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 부울경 시민들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제대로 된 동남권 물류중심 관문공항 만들자. 김해 신공항이 원래 군사공항에서 출발해서 지난 2002년입니까? 중국 민항이 돛대산에 충돌해서 159명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게 또 한 번 드러났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의 관문공항 만들자.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그때부터 추진했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결국 무산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줄 의지가 없었던 거죠. 자, 이 문제가 아주 해묵은 우리 부울경 시도민들의 염원이, 간절한 염원이 담긴 지금 핫 이슈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1년 3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취지는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 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을 명백하게 제정 취지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에 대한 위상과 역할은 단순히 지방 거점 공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5년 올해까지 제6차 국가공항 종합개발계획에 적시해 두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취지와 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울경 시도민들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제7차 국가공항 종합개발계획에는 동남권 물류중심 관문공항으로 상향 조정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토부가 지방 거점 공항으로 묶어 두려고 할까요? 왜 특별법 제정 취지대로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수도권 일극주의, 인천국제공항 하나 잘 키우면 되지 굳이 동남권에 그런 관문공항 꼭 필요한가?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항 규모, 배치 계획으로 충분히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더는 확장하거나 더 공항 시설을 키울 필요가 없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공항 제대로 관문공항을 동남권에 만들게 되면 서울로 가던 항공 수요가 그만큼 분산되고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대구 통합 신공항이 지금 활주로 2면에 당초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재정 사업으로 추진을 요구하고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돼서 현재는 진행이 답보 상태인데요. 요 인천국제공항, 대구 통합신공항 이 2개가 먼저 되고 크게 되고 김해 가덕도 신공항은 좀 적어도 되고 그 수요를 나누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위계를 그 지방 거점 공항 수준으로 묶어 둔 것입니다. 자, 중장기 가덕 신공항의 항공 수요를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용역을 주어서 추계를 했습니다. 65년, 올해가 25년이니까 40년 뒤에 가덕 신공항의 여객 수요는 대략 2,300만 명, 그리고 화물은 33만 5천 톤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죠. 그런데 이렇게 추계한 근거를 따져보면 참 의도적으로 이거를 줄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수요를 65년까지 연평균 1.7% 정도 순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것은 전제가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 그리고 국민 총생산, GDP든 GRDP든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수요를 연평균 1.7% 수준으로 아주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본 수요뿐만 아니라 전환 수요, 그러니까 가덕 국제공항이 새로 생기면
국제 중장거리 국제 노선이 없어서 인천공항으로 환승하기 위해서 갔던 그런 수요들이 이제 안 가도 되니까 그런 수요가 가덕도 신공항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게 전환 수요죠. 이 전환 수요 또 하나는 가덕 신공항이 생기게 되면 일본 서쪽이나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 러시아 그리고 중국 삼성 북부의 삼성에 있는 여객이나 화물 수요가 새롭게 유발될 것입니다. 이 유발 전환 및 유발 수요는 항공 수요를 예측을 할 때 보통은 주 3회 미만도 수요를 포함시킵니다. 국제적인 기준과 방식이요. 그런데 국토부는 주 3회 미만은 아예 수요를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거를 빼버리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과소추계 했다. 반면에 그 비슷한 시기에 부산시가 불경 바람을 담아서 항공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국토부보다 10년이 짧은 56년 그 목표 기준으로 해서 여객은 4,600만 명, 화물은 99만 톤 이렇게 여객은 2배, 화물은 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 기본 수요를 연평균 국토부 기본 계획 때보다 2배, 3.4에서 4% 정도 증가율을 적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율이 2배로 차이가 나냐? 항공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은 지금은 그냥 인구 증가, 국민 총생산 증감 이것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1인당 소득 증가가 얼마나 되냐.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항공 수요도 같이 따라서 늘어나더라. 이게 국제 글로벌 그 스탠다드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에 따르면 연평균 최소 3.4에서 4% 정도 늘어나더라.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데 근거도 없습니다. 1.7%로 반토막 낸 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김해 국제공항의 현재 수요가 어떻게 되고 연평균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느냐. 대략 한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를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반영하니까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죠. 아까 주 3회 미만 항공 여객이나 화물의 그 전환 수요, 유발 수요를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게 굉장히 또 수요 예측의 중요한 변수인데 부산에서 항공 수요를 예측할 때는 3회 미만도 항공 노선이 생기면 수요가 전환되고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포함시켰더니 여객은 2배, 화물은 3배 늘어나더라. 국제 기준으로 항공 수요를 예측하는 기준과 방식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이런 공항의 위계와 중장기 항공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항 규모와 공항의 운영 능력 또 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를 6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1.7%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수준에 맞게끔 공항 규모와 공항 시설 배치 계획 이거를 그렇게 기본 계획은 적게 잡고 충분히 그때까지는 확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활주로 3,500m짜리 1개, 그 다음에 여객과 화물터미널도 2,300만 명, 65년까지입니다. 40년 뒤에 화물 33만 5천 톤 규모로 만들어도 그 늘릴 필요 없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국토부는 공항 배치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북극해의 결빙 일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항 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아마 35년 전후 40년대까지 되면 적어도 북극 항로 시대가 본격적으로 좀 열릴 것으로 내다봅니다. 또 40년 되면 지금 부산 진해 신항만이 현재 44선석인데요. 59선석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대략 한 연간 20ft 컨테이너 2천만 개 정도 지금 환적하고 있는데요. 40년대 다 되면 적어도 2배 이상 4천만 TU 이상이 그 화물이 해운 물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쯤에는 이미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을 했을 것입니다. 부울경은 지금도 유럽 해운 항로, 미국 미주 그 해운 항로의 종점과 기점, 극동아시아의 그 동아시아의 기점, 종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가 활성화된다. 그다음에 물동량 처리 능력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원부자재는 배로 수입해서 여기 우리 부산 경남의 주변 산업단지에서 그거를 가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거는 또 급한 거는 항공화물로 좀 부가가치가 낮고 부피가 크고 비용이 원가가 낮은 거는 여전히 해운 물류로 그렇게 수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해외 직거래, 직구매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전자상거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예 수요를 예측해서 이 물류센터 같은 것들을 지어서 실시간으로 물류를 추적하고 그런 걸 풀필먼트 ADC라고 하는데 이런 복합 항공화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국제 화물 노선이 그 김해는 베트남하고 중국 말고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는 중장거리 화물 노선이 없습니다. 99% 인천국제공항에서 전부 다 트럭으로 싣고 가서 그렇게 수출입 물동량이 전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이 제대로 중장거리 국제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운항하게 되면 복합 항공화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토부가 보수적으로 잡아놨던 여객과 화물의 처리 능력은 포화 상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조기 확장해야 된다는 제기가
아마 30년대 중후반 넘어가면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65년, 56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 계획도로, 국토부 계획도로 활주로 터미널 시설은 포화 상태고 조기 확정을 하려고 하면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게 제가 검토한 결과 그렇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조기 확장을 한다는 얘기는 활주로 하나 가지고 부족하니까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객 터미널과 화물 터미널이 비좁고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물동량, 여객 운송량에 비례해서 더 늘려야 된다. 이게 확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가지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 때 활주로 간의 이격거리가 몇 미터냐? 부산 지금 김해 국제공항입니다. 김해 국제공항도 활주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2,740m짜리 군사용 활주로가 있고요. 그 옆에 3,200m짜리 민간 활주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현재 21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립적으로 뿐만 아니라 분리해서도 이착륙을 동시에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못 쓰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군용활주로는 비상시기에나 쓰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 항법으로 계기 이착륙을 독립적으로 1과 2 활주로가 병행하려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려면 활주로 간 간격이 이격거리가 최소 1,035m 정도 돼야 됩니다. 이거는 국제적 표준입니다. 최소 표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따로따로 운항할 수가 있고, 그러면 활주로 2개 용량을 충분히 다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검토한 거는 활주로 하나 가지고 양방향 다 쓰면 시간당 40회 정도 운항할 수가 있는데, 2개를 1350m로 이격거리를 확보하게 되면 68회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격거리를 1035m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하나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는 활주로 길이가 지금 현재 3,500m인데 3,800m 정도는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구 온도가 막 상승하게 되면 이착륙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 밀도가 희박해져서 항공기가 악력을 받아서 이륙하려고 한다면 훨씬 더 길게 또 큰 출력으로 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활주로가 더 길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특히 이륙 중량이 무거운 대형 화물기의 경우는 안전 운항을 위해서 활주로 길이가 3,500m 가지고는 불안하다.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3,800m 정도가 되고, 지금 인천공항, 김포공항 다 3,800, 4,000m입니다. 또 하나는 활주로만 길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객 터미널이나 화물 터미널, 또 비행기가 차처럼 주차하는 주기장도 당연히 늘어나야 됩니다. 증설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부울경에서 이 지금 상황 변화를 10년, 15년 내다볼 때 항공 수요가 늘어나고 지금대로 해서는 공항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니 미리 대비하자. 이런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제가 끊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왜
현재 국토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맡겨서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이 공항의 위계나 미래 중장기 항공 수요나 또 거기에 맞추어서 공항 규모나 공항 활주로 터미널의 배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것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게 생길 텐데요. 어쨌든 일단락을 이 부분을 하나 정리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